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과 몸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맞아요. 정말 딱 많아요. 공이 올라오면 힘을 딱 주시고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골반은 안 나오고 팔로만 휘두르시는 분들. 팔은 이렇게 잘 나오지만 예, 골반 회전력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예, 공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짠! 네, 안녕하세요. 콩콩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자,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운동을 같이 했던 또 선배님이자 현재 또 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자기소개를 일단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가대표 출신이고 딱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한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경력도 화려하지 않으실까요? 또 전 국가대표신데 저희 때는 이제 시합이 이제 여름철 종별대회는 네, 이제 가장 큰 대회죠. 일단 뭐 단식 우승, 오. 복식 우승, 그리고 단체전 우승까지 3관왕을 한번 한 적도 있고. 국가대표 시절 또 함께 운동했던 유명한 선수들도 있지 않으세요? 저희 때가 되게 황금 세대 맞아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정재성 선수님 그리고 뭐 이재진, 황지만 그리고 뭐 이용대, 여자분들은 뭐 이효정 선수님. 자, 메달리스트. 네, 그렇죠. 네, 아주 화려한 경력이 오늘 한태일 코치님 또 한태일 대표님께서 오늘 어떤 꿀팁을 또 알려주실 건가요? 동호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스매싱 세지는 방법. 와. 네. 이제 고급자로 갈수록 수비의 어려움들이 좀 많으신데 수비와 그리고 서브 리턴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백클리어까지. 뭐 고급자분들은 백클리어를 자연스럽게 요즘은 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C조, D조 되시는 분들이 그쵸. 좀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네네. 꿀팁 아닌 꿀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바로 하면 될까요? 네. 네, 바로 가실게요. 기본적으로 스매싱이라는 게 우리가 높은 타점에서 강하게 아래로 눌러주는 스트로크를 이제 스매싱이라고 하는데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스매시가 세질까요? 이 스매싱이 가장 세지기 위해서는 뭐 보통 이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지만 힘과 그리고 뭐 순발력과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부가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윙 속도인 것 같아요. 스윙 속도가 빨라야 순간적인 타구가 돼서 공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몸을 써야 되는데 동호인들은 몸을 쓴다라고 하면 팔 먼저 잡고 나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면 나가고 얘가 돌아오는 느낌인데 대부분 선수들은 여기서 팔이 나간다라는 느낌보다 골반 회전이 먼저 된다라는 느낌이 돼야 이 팔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도 골반이 돌아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로 나오겠죠. 이 골반의 회전력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스윙 속도도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아, 골반의 회전요. 골반을 움직여라는 많이 하는데 골반의 회전 그 속도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골반을 얼만큼 빨리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스윙 속도도 따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팔을 이용한 이런 스윙들이 많다라고 하면 골반만 돌려줘도 스윙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이죠. 골반만 빨리 돌려줘도 골반을 빨리 돌릴 수 있는 요령이 있나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의 제일 중요한 이 코어가 발달이 잘 되어 있으면 이 골반을 돌린다라는 느낌보다 앞으로 튕겨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회전력이 좀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코어 운동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스매싱뿐만 아니고 수비나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스윙 스피드. 스윙 스피드는 사실 반복적인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세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약하게 하시더라도 정확한 스윙 연습을 좀 팔이 내 라켓면이 정확하게 앞으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손목을 자꾸 뭐 이렇게 뭐 많이 꺾어야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손목이 움직이는 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전력과 이 스윙이 한 번에 맞았을 때가
힘이 제일 많이 실리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서 하실 때 이 손이 대부분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쓰는 힘과 요 뒤로 넘겼다가 펴지는 힘을 이용했을 때 그 차이점은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주시고 내 목 뒤에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저절로 팔꿈치가 펴지겠죠. 올라가겠죠. 네.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력만 주시고 팔을 앞으로 뻗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나올 수 있는데 억지로 그냥 막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서 그래서 팔꿈치도 다치시고 네. 어깨도 아프시다고 하시고 맞아요. 그런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힘 빼고 연습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스윙도 이 회전에 대한 스피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전이 또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지금 그쵸. 보면. 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던져내면 회전에 힘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충분한 회전에 스피드를 더해서 그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이 크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진짜 힘있게 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스윙 동작이 좀 커져도 되니 회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빠르고 불규칙하게 와서 중심이 무너지거나 자세가 안 잡히면 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게 때리고 싶다라는 스매시랑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스윙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정말 딱 잡아놓고 여유 있게 때릴 때 세게 치고 싶다라고 하면 그쵸. 스윙을 크게 해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스볼 중간 위치에서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힘을 줘서 강하게 하면 앞 사람한테 공도 편하게 줄 수 있고 그죠? 이거는 스윙을 크게 하되 방금 말씀해주신 팁들이 정확하게 다 적용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골반의 회전과 이 손동작 뒤로 넘겨서 목 뒤까지 닿은 다음에 그대로 골반과 함께 나온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펴주는 동작 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훨씬 부상도 좀 적어지실 것 같고 조금 더 빠른 스트로크를 좀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반을 빠르게 돌리려고 하니까 상체도 같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요런 거를 저도 이제 앞으로 레슨할 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인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과 몸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맞아요. 정말 딱 많아요. 공이 올라오면 힘을 딱 주시고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팔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시면 아마 네트에 걸릴 확률이 크다 보니 공의 스피드도 많이 안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골반은 안 나오고 팔로만 휘두르시는 분들 팔은 이렇게 잘 나오지만 골반 회전력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내가 똑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공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골반을 튕겨준다라는 느낌으로 회전력을 좀 살려서 한 번에 스윙도 이런 느낌으로 골반 회전력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골반만 빼도 다음 스텝도 좀 빨라지고 그쵸? 그리고 타점도 교정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앞에다 뒀을 때 골반이 빠지면 자연스러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반을 뒀으니까 자꾸 옆에 빠지는 그쵸. 보이죠?